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입니다. 출판사는 책의 하나다. 4장, 5장, 6장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장은 기억력 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시스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10%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90%의 기억력을 낭비한다. 당신은 이런 사람에 속하는가? 이 장에서 설명하는 기억의 법칙은 연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네, 기억력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기억의 법칙은 인상, 반복, 연상으로 아주 단순하다.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 사물에 대해 깊이 생생한 인상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루즈벨트의 기억력에 놀랐다. 그는 훈련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집중하는 능력을 키웠다. 1912년 시카고에서 열린 볼무스 집회에서 그는 콩그레스 호텔에 본부를 차렸다. 거리에는 군중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우리는 데니를 원해라고 연호했다. 군중들은 함성을 지르고 밴드는 음악을 연주했다. 오고 가는 정치인들, 계속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회의 흔들 의자에 앉아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책을 읽는 것에 집중했다. 브라질의 정글 여행을 할 때도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캠핑용 의자에 앉아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기 시작했다. 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는 캠핑장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 빗소리도 느끼지 않았다. 멍한 정신으로 며칠을 보내는 것보다 5분 동안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 헨리워드 비처는 이렇게 말한다. 1시간 집중하는 것이 몇 년 동안 멍하게 있는 것보다 낫다. 베들레헴 철강 회사의 사장으로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유진 그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훈련한다. 이것이 기억력의 비결이다. 루즈벨트의 독서, 집중에 대한 이야기, 또 베들레헴 철강회사 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벚나무를 볼 수 없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직원 27명이 6개월 동안 매일 전구 공장에서 본사로 갈 때 어떤 길을 하나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길가에는 벚나무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벚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한다. 보통 사람의 두뇌는 눈에 보는 것의 1000분의 1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의 관찰력은 정말 형편없다. 어떤 사람을 당신 친구 2-3명에게 소개시켜보자. 이분의 친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왜일까? 우선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력이 형편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관찰력이 안 좋을 뿐이다. 그는 안개 속에서 찍은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다고 카메라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흐릿한 정신 상태에서 인상을 깊이 간직하기를 기대한다.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뉴욕 월드에 창간한 필리처 씨는 생전에 편집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책상에 다음과 같은 단어를 붙여놓겠다. 정확, 정확, 정확.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상대 이름을 정확히 들어라.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라. 다시 말해달라고 해라.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라. 상대는 당신의 관심에 기분 좋을 것이고 당신은 상대의 이름에 집중했기 때문에 상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필리처 상이라는 상을 들어봤는데 뉴욕 월드를 창간한 필리처 씨네요. 필리처 씨는 정확, 정확, 정확. 그리고 또 이름을 기억할 때 철자나 또 명확하게 물어보라는 거죠. 왜 링컨은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었는가? 링컨은 어렸을 때 마루는 나무로 되어 있고 창문에 유리 대신 교과서에 있는 기름종이를 붙인 시골 학교를 다녔다. 교과서는 한 권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크게 읽어주었다.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선생님을 따라 읽었다. 교실은 항상 시끄러웠고 이웃들은 이 학교를 시끄러운 학교라고 불렀다. 학교에 다니면서 링컨에게는 외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큰 소리로 읽는 평생 습관이 하나 생겼다. 매일 스프링필드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소파에 길게 누워 신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동료는 이렇게 말한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려서 한 번은 왜 그렇게 신문을 읽느냐고 물었다.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작동해서 눈으로 보면서 들을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 링컨의 기억력은 매우 뛰어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머리는 철판 같아서 새기기는 어렵지만 일단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당신도 링컨처럼 해봐라. 이상적인 방법은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봐야 한다. 봐야 한다.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다. 눈으로 본 것은 상대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얼굴은 기억나는 경우가 있다. 눈에서 뇌로 가는 신경은 귀에서 뇌로 가는 신경보다 20배는 높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름, 전화번호, 연설문의 개요 등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서 눈으로 봐라. 어떻게 마크 트웨인은 메모 없이 연설했을까? 시각을 이용한 기억법을 발견한 후 마크 트웨인은 오랫동안 자신의 연설을 방해했던 메모를 버릴 수 있었다. 하퍼 잡지에 실린 그의 인터뷰를 싣는다. 날짜는 숫자로 되어 있어 기억하기가 힘들다. 숫자는 형태가 단조롭고 시각적 이미지가 형성하기 힘이 들기 때문이다. 숫자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림을 이용하면 날짜를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림을 이용하면, 특히 당신이 직접 구성한 그림을 이용하면 기억이 잘 된다. 나는 이 사실을 경험해서 깨달았다. 30년 전 나는 매일 기억에 대한 강의를 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해야 했다. 메모는 문장의 첫 몇 단어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 지역의 날씨, 당신의 풍습,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11개였다. 그것들은 내가 빼먹은 내용 없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종이에 적어 놓으면 막상 강의할 때 똑같이 보였다. 내용을 외우고 있었지만 순서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메모지를 옆에 두고 수시로 보면서 강의를 해야 했다. 한 번은 메모를 잃어버렸는데 그때의 공포는 엄청났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문장 10개의 첫 글자를 손톱에 적어 강의를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잘 따라갔지만 곧 순서를 놓치고 방금 어떤 손가락을 보았는지 혼동되었다. 침을 묻혀 말한 글자를 지우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청중들은 내가 강의보다는 내 손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내 손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 그림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2분 만에 그림 6개를 그렸고 그림은 기억에 도움이 되었다. 이 일이 25년 전 일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강의 내용에 대한 그림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최근에 기억력에 대한 강연을 했다. 그림을 이용해서 강의 내용을 기억했다. 사람들은 큰 소리 지르고 밴드는 음악을 연주하는 와중에도 책을 읽고 있는 루즈벨트의 모습, 벚나무를 보고 있는 에디슨의 모습, 큰 소리로 신문을 읽는 링컨의 모습, 청중 앞에서 침으로 손톱으로 잉크를 지우고 있는 마크 트웨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라. 그림의 순서는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번호로 붙였을까? 아니다. 나는 숫자를 그림으로 바꾸어 각각의 그림과 결합시켰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달리다, run의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경주마를 연상했다. 방 안에서 경주마에 걸터앉고 책을 읽고 있는 루즈벨트를 연상했다. 2, 동물원, 주를 골랐다. 에디슨이 보고 있는 벚나무가 동물원 곰 우리에 있다고 상상했다. 3는 발음이 비슷한 나무 트리로 정해서 링컨이 나무 위에 누워 큰 소리로 신문 읽는 모습을 그렸다. 4는 발음이 비슷한 문 도어를 이용해서 마크 트웨인의 문에 기대어 연설을 하면서 손가락에 잉크를 침으로 지우는 모습을 연상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방법이 좀 우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특이한 것, 웃기는 것은 기억하기 쉽다. 숫자만으로 순서를 외우려고 했으면 방금 잊어버렸을 것이다. 시각화하면 기억하기 쉽다. 이런 방식으로 숫자 1에서 20까지 그림으로 바꿔놨다. 30분 정도만 그림을 외우면 무작위로 불러도 그림과 숫자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그림 숫자들을 제시할 테니 한번 시험 삼아 해봐라. 1, 2 해서 쭉 영어 단어에 대한 그 비슷한 단어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몇 분 동안 이 그림을 숫자로 외워라.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직접 그림을 만들어내라. 당신이 기억력에 모두들 놀랄 것이다. 신약 성경처럼 긴 책을 암기하는 법. 카이로의 아자르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이다.
이슬람계 대학이고 2만 1,0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입학시험은 코란을 암송하는 것이다. 코란의 길이는 신약과 비슷하고 암송하는 데에만 3일이 걸린다. 중국 학생들도 중국의 고전을 암기해야 한다. 아랍과 중국의 학생들 대다수는 보통의 암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긴 내용을 암기할까? 바로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되풀이하면 당신도 엄청난 양의 내용을 암기할 수 있다. 암기하고 싶은 내용을 자주 사용해라. 대화할 때마다 새로 알게 된 단어를 사용해라. 대중연설에서 하고 싶은 말을 평상시 대화에서 자주 사용해라. 한 번 써본 지식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어떻게 반복을 해야 할까?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빙하우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DYUX 그다음에 GOLI와 같은 무의미한 단어를 외우게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3일에 걸쳐 38회 암기하게 하면 한 번에 68번 반복해서 암기할 때와 같은 수의 단어를 암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심리학 테스트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기억력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다. 계속해서 반복 암기하는 사람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 암기하는 사람보다 2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반복하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연관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제임스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는 겨울에 수영을 배우고 여름에 스케이트를 배운다. 둘째, 간격을 두고 암기하면 머리가 덜 피곤해진다. 27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르비안 나이트의 역자 리처드 버튼 경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이든 단번에 15분 이상을 공부한 적이 없다. 15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15분. 망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설명하겠다. 심리학적인 실험에 따르면 학습 후 8시간 사이에 잊어버리는 것이 그 후 30일 동안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많다. 회의하기 직전 또는 연설 직전에 준비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기억의 내용을 점검하라. 링컨은 이러한 습관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봉헌식에서 에드워드 에버럿 다음에 연설할 예정이었다. 에버렛의 연설이 끝날 때가 되자 링컨은 초조해졌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 읽으면서 조용히 기억을 되살렸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말하는 기억의 비결. 기억의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 세 번째 법칙인 연관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연상하는 기계이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억해, 생각해내 라고 말하면 기억이 갑자기 날까? 그렇지 않다. 기억은 텅 빈 공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려면 단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만약 당신의 생일을 기억해라, 아침에 본 것을 기억해라, 또는 특정한 멜로디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기억이 곧바로 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기억이 나는 사물과 단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생일은 특정 날짜와 연관되어 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커피와 베이컨, 달걀로 즉시 연결된다. 멜로디는 게으름과 연관된다. 연결고리가 있는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 기억이 난다. 기억력은 연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 훈련이 가능하다. 좋은 기억력의 비결은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연결시켜지는지에 달려있다. 잘 연결시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지 가능한 일이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해도 효율적으로 연관시키는 사람이 기억을 더 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실들을 연관시키는 법. 사실들을 잘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좋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고 잘 생각하는 게 그 비결이다. 당신이 세우는 사실을 접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사물들은 조직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서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 그렇다고 말했는가?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육하원칙에 대한 내용이네요. 예를 들어 기억해야 할 것이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라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진 직장 동료와 묶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흔한 이름이 아니면 흔한 이름이 아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것이다. 이 장을 쓰는 사이 나는 소터 부인을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이름 철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이름이 특이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죠. 아주 특이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그리스어로 구세주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남편 식구들이 그리스 아테네 출신이고 그리스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상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라. 그의 눈동자, 머리카락, 전체적인 모습을 자세히 살펴라. 그리고 그가 입은 옷에 주목해라. 그가 말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확실히 기억하라. 다음번에 이런 선명한 인상을 떠올리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만났는데 그가 하는 일이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는가?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름은 의미가 없어서 가파른 지붕에서 후다닥 떨어지는 눈 같지만 직업은 기억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면 이름과 그가 하는 일을 연관시켜 기억해야 한다. 최근 필라델피아의 연설 강의에 참가하기 위해 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름과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했다. 소개 후에는 이름과 직업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었다. 이름과 직업을 연결시켜서 이름은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다음은 그때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적은 것이다. 그리고 옆에 이름과 사업을 엮어놓은 어구들이다. 네, 영어로 잘 되어 있는데요. 모래채굴업, 부동산 중개업, 아스팔트 사업, 모직업, 광산업, 인쇄업, 자동차 매매업, 석탄 사업, 목재업, 이렇게 쭉 이름과 직업에 대한 내용을 연관시켜서 외웠습니다. 또 연도를 외우는 방법. 연도는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일들과 연결시키면 잘 외워진다. 수에즈 운河가 개통된 해가 1869년이라고 외울 때 남북전쟁이 끝나고 4년이라고 외우면 된다. 호주에 유럽 사람이 처음 정착한 해가 1788년이라고 외우려고 한다면 그 해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후 12년 뒤라고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전화번호를 외울 때도 이 원칙을 기억하면 좋다. 만약 당신의 전화번호가 1492나 1861, 1865, 1914, 1918이라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좋은 번호인데도 사람들에게 그냥 전화번호나 1492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하지만 당신이 제 번호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해인 1492번이니까 잊지 마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기억할 것이다. 다음의 연도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1564년 셰익스피어 탄생, 1607년 영국 이주민들 제임스타운에 정착, 1819년 빅토리아 여왕 탄생, 1807년 로버트 리 장군 탄생, 1789년 바스티유 감옥 붕괴. 당신이 북부 연방에 가입한 주를 지겹게 반복해서 외우려고 하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외우면 외울 수 있다. 집중해서 읽고 당신이 13개 주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어느 토요일 오후 델라웨이에서 온 젊은 아가씨는 펜실바니아를 지나는 기차표를 샀다. 그녀의 가방에 뉴저지산 스웨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친구 조지아를 만나러 코네티컷으로 갔다. 다음날 아침에 두 사람은 메리인의 땅에 있는 성당 미사에 참석했다. 그들은 집으로 가는 남행 사우스캐롤라이나 열차를 타고 막 뜨는 애 샘, 뉴 햄퍼사이저를 먹었다. 요리사 버지니아는 뉴욕에서 온 흑인이었다. 저녁을 먹고 그들은 북부행 노스캐롤라이나 기차를 타고 아일랜드로 갔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줄을 13개의 줄을 순서대로 외우는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연설의 요점을 기억하는 법.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내는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것과 연상을 통해서이다. 첫째, 당신은 메모와 같은 자극적인 도움을 받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메모를 보는 연사를 좋아할 청중이 어디 있겠는가. 둘째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연상을 통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쉬워 보이지만 청중 앞에 서면 머릿속에 하얘지는 연설 초보자들에게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연설을 기억할 수 있고 쉽게 빠른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어인 소, 시가, 나폴레옹, 집, 종교라는 단어가 대해 토론한다고 하자. 이 단어들을 말은 안 되더라도 외우기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자. 소는 시가를 피우며 나폴레옹을 유혹하고 집안은 종교적 열기로 가득 찼다. 이게 앞에서 말한 문장을 가리고 다음의 질문을 답하라. 세 번째로 말한 항목은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가? 그렇다. 어떤 아이디어라도 이런 식으로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우스꽝스러울수록 기억하기 쉽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연설 중간에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여기서 주저앉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10초나 15초만 주어져도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날 것만 같다. 하지만 청중이 앞에 있을 때 15초라고 하더라도 이는 큰 실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상원의원은 내용을 잊어버려 청중들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질문을 했다. 당연히 끝에 앉은 사람도 그의 목소리가 잘 들렸다. 그가 궁금한 것은 뒤에 사람이 잘 들리는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잠시 동안 생각을 기다리고 다듬고 연설을 진행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앞에 말했던 단어를 새로 할 말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어떤 연사가 사업에서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갑자기 뒤에 할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통의 직원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일에 관심이 없고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도성으로 끝났으니까 이 단어로 다음 문장을 시작해라. 형편없는 연설이라도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낫다. 주도성은 독창성을 의미합니다. 즉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다음에 남을 연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침묵보다 훨씬 낫다.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지시를 받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것이다. 이 문장을 새로운 문장을 시작해보자. 독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끊임없이 지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자, 어쨌든 문장을 완성했다. 다시 한번 상상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이다. 상상력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다. 솔로몬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연사는 필사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생각해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연설은 방향을 잃고 엉뚱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당황한 연설자에게 이 방법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모든 방면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나는 이 장에서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기억력은 얼마나 잘 연관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기억력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는 없다. 매일 셰익스피어 작품 한 구절씩 외우면 문학 표현에 대한 기억력은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작품을 외운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분야 지식을 암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 장에서 말한 원칙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다. 하지만 연관되어지 않은 사실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요약 보겠습니다. 칼 시쇼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력 10%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90%의 기억력을 낭비한다. 기억의 법칙, 인상, 반복, 연상. 기억하고 싶은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라. 집중, 이것이 루즈벨트 기억력의 비밀이다. 주의 깊게 관찰해라. 가능한 모든 감각을 동원해라. 링컨은 시각적, 청각적 감각을 사용하여 기억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각적 인상이 중요하다. 시각적 인상은 오래 남는다. 마크 트웨인은 그 그림을 이용해서 연설 용어를 기억했다. 반복하면 외워진다. 이슬람교 학생들은 긴 코란을 외우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한다.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지 마라. 한 번이나 두 번 반복하고 잠깐 멈춘 후 다시 반복해라.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기억이 효과적이다. 사실을 암기하고 8시간 직후에 가장 많이 잊어버렸다. 연설하기 직전 연설문을 살펴보자. 연상을 기억에 응용해라. 경험한 것을 활용해라. 어떤 사실을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연상하려면 모든 각도에서 점검해라. 새로운 사실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그렇다고 말했는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면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이름에 대한 질문을 해라. 그의 외모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름과 얼굴을 연상시켜 외워라. 날짜를 기억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날짜와 연관시켜 기억하라. 연설의 요지를 기억하려면 요지들의 논리적으로 배열하라.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앞에 한 마지막 단어를 새로운 문장의 시작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면 이어가다 보면 잊어버린 연설 내용이 기억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의 4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또 대화를 하시면서 좋은 성과 있기를 소망합니다.